여러분들이 새날 구독과 멤버십을 해주실 차례입니다. 악의적으로 새날 흠집내시는 분들이 뭐 구독 구걸한다, 응? 뭐 멤버십 구걸한다 그러는데 구독해주세요, 멤버십 해주세요가 구걸입니까? 그건 다른 채널도 다 하는 거죠. 적당히들 좀 해 진짜. 짜증나 죽겠어. 최소한 나는 스포츠 구걸은 안 해. 뭐 비슷한 맥락일 수 있지만. 아니 뭐 스포츠 싸주시는 건 감사하고 저희는 후원 계좌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악의적으로 선동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단 말이야. 자, 집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윤석열 퇴진 촛불이 지금 숫자가 점점 불어나고 있어. 예. 사진으로 한번 우리 잠깐만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메시지가 중요하긴 한데 윤석열 퇴진? 지금 잠깐만요. 그대로 있어봐요. 이걸로만 보면은 한 40명 왔는데요? 자, 이제 여기는 이제 한명원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명밖에 안 왔어?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다 이호 작가님. 네, 네, 이호 작가 사진들입니다. 사진이 굉장히 네. 많이 있죠 지금. 멋있더라고요. 예술이더라 진짜. 예술이더라. 쭉쭉 한번 보여주세요. 윤석열 퇴진. 처음에 시청역으로 이제 나오라고 했었는데 시청역 출구들이 나가면은 이제 자리 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뒤편에서 뭐 들어오는 게 낫다. 서울역에서 이제 나가서 가시는 게 나을 정도로. 그리고 이번 집회는 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획이 딱딱 나눠져 있잖아요. 정말 집회 준비를 잘했습니다.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셨고 시민분들도 다 잘 따라주셔가지고 중간에 화장실 가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편하게 잘 진행이 됐었어요. 네. 아니 근데 전날 그 보수도 집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보수 집회에서 약간 본받을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있잖아요. 문재인 당장 구속, 이재명 당장 구속 이렇게 외치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김건희 당장 특검, 윤석열 당장 퇴진 이렇게 당장이란 단어, 뭐 right now 이런 걸 한번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또 그리고 그 이재명 당장 구속은 이재명 당장 구독 이렇게 가면 되니까. 괜찮은데요? 근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경찰 추산으로 하면은 3만 명 된다고. 지난번에 16,000명이라고 했잖아요. 경찰한테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경찰 추산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나 될지. 아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눈깔이 삐었냐고 진짜. 경찰 추산 대한민국 인구 800만. 이번 집회가 아마 제가 나갔던 집회 중에서 가장 사진 많이 찍었던 집회인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마차님 이렇게 반겨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정말 막 반가워하시면서 제 귀에 대고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네. 제 본명이 김명신이에요. 그래서 진짜 명신이 언니도 만나고. 네. 그 마차님 말씀하시는 사이에 댓글창에 유튜브는 새날 월드컵은 MBC라고 아주 훌륭하세요. 지금 멤버십 보내주신 분, 스포츠 보내주신 분들 이렇게 이야기해 드린 게 올라오는구나. 그런 감사합니다. 것도 있고 지금 그 마차님이 많이 떨고 계시잖아요. 이럴 때는 가족이라는 느낌으로 멤버십 해주셔야죠. 그리고 이번 집회에서 실물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소문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너무 착해. 저한테 이게 집회라는 게 처음부터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사진 중에 제일 사람 많았던 사진을 끝에서 두 번째 사진. 저런 어떤 그 그림이 막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도 가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12월 달에는 아마 미어 터지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집중 집회 때.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원탁회의를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 안진걸 사회자가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원탁회의 제안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저기는 그 저번에 한번 지지난주인가요? 이태원 12구 참사 있고 나서 그 자리에서 집회했던 분들은 단발성이었거든요. 그런 분들이랑 같이 다 연대하는 원탁회의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은 촛불행동이라고 하는 또 여러 개 단체가 모인 집단이긴 하지만 각 시민 사회단체들 다 모이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윤석열 출범 후에 최대 규모의 촛불 집회였고요. 이번에는 법원이 그 용산 대통령실을 에워싸도 된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와가지고 에워싸기까지 이제 겁나 무섭겠다. 그래서 윤석열 아마 용대실로 출근 안 하려고 지금 도스태핑 안 하는 거 아닐까요? 다시 그러니까 저번에 청와대로. 정변이 그랬거든. 차만 왔다 갔다 윤석열이 할수 있다고. 이제 출근을 할 때 차만 왔다 갔다 하고 앞에 이제 벽이 설치됐지
또 동쪽이 못 만들어졌지 하면 네. 출근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자고 일어나고 하지 않을까? 야, 경호 차원에서는 완벽하네요. 각해무샤조차 없는. 그러니까. 대역도 가능하겠네요. 네. 근데 이제 이번 논란이 된 거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사실상 민주당이죠. 7명. 그냥 민영배 무소속 의원이 있어서 이분들이 이제 무대에 올라왔다는 거. 여기 보면 지금 안민석, 유정주, 강민정, 김용민, 양이원영, 황운하, 민영배 이렇게 이 무대에 올라오는데 전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원래 박근혜 때도요 저런 논란에 엄청 휩싸였었어요.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나갔다라고 조중동이 엄청 공격했던. 처음에 김용민 의원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 안민석 의원이 나도 동참하겠다 해서 다시 나온 거예요. 지금 최소한 저 7명은 비난을 각오하고 감수하고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저렇게 이제 집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쳐다보는 의원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어디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또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많이 나오니까 또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힘을 더 얻고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저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시민들이 지켜줍니다. 시민들 존재감,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존재감이 높아지는. 시민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뭘 조중동 뭡니까? 민주당 지금 조중동 끊었잖아. 조중동만 보고 있으면 벌벌 떠는 거죠. 그 왜 하나님께서 촛불 집회 이제 점점 갈수록 많은 분들이 모일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그런 약간 시발점과 뭔가 이렇게 딱 불을 지피는 그런 게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그 박근혜 같은 때는 김진태 맞나요? 그 촛불 꺼질 거라고 얘기했을 때 막 국민들이 더 촛불 집회 많이 나갔던 것처럼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그 대선 불복 촛불에 취하다가 자빠진다 이런 개소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시발적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더 그러니까. 나가게 될 것 네.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거 캡처하세요. 민영배, 양이원영, 강민정, 안민석, 유정주, 황운하, 김용민 이렇게 캡처하시고 어쨌건 대통령실을 겹겹이 둘러싸서 이태원 참사 책임자라고 외치면 무서울 겁니다. 실제로 현장 나가보면 무서워요. 예. 벌벌벌 떨리는 거지. 윤석열은 그런 측면도 지금 약식 회계안 중단한 거랑 연관이 있다고 봐요. 최대한 노출을 줄이겠다. 그러면서 경호실이 군대와 경찰을 지휘할 수 있게 해달라. 그걸 법 바꾸는 게 다. 사실 그런 거지. 윤석열은 평생 윤석열이 안 해본 게 있어요. 감옥에 갇혀본 거예요. 원래 군대도 안 갔다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본 걸 안 해봤다고. 검사들이 감옥에 갇히면 제일 무섭대요. 누구를 감옥에 쳐넣어보기만 했잖아요. 쫄보라고 보시면 되죠. 에휴. 근데 주말에 북한이 ICBM 발사했잖아요. ICBM이라고 하는 건 저번에 SLBM, 예. 지금 ICBM. ICBM은 이동형 핵미사일 발사장치예요.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장치를 세워놓으면 바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움직여야 돼. ICBM 발사를 했어. 그러면서 북한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선제 타격을 이야기했어요. 윤석열한테 대한 답이 돌아온 거죠. 선제 타격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북한은 선제 타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선제 타격에는 선제 타격으로, 핵에는 핵으로. 근데 윤석열의 선제 타격 발언은 사실 같지 않았는데 김정은의 선제 타격은 살짝 무섭긴 하더라고요 최근에. 근데 이제 당연히. 그 윤석열이 말하는 그 선제 타격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거는 미군의 승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선제 타격을 하고 싶으면 미군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북한은 김정은이 결단만 내리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완전 다른 이야기죠. 예. 지금 윤석열 때문에 전쟁 난다 이런 불안감에 쌓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그러니까는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리거나 결정을 해서 전쟁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같이 뭔가 우리한테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다른 훈련들을 엄청 많이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모든 군사 훈련들이 북한을 불편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훈련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가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저는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전쟁에 대해서. 제 동생이, 늦둥이 동생이 강남에서 회사 다니면서 거기 살고 있는데 그 20, 3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언니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 정치에는 관심 네, 없어요. 네. 예, 불안하고 기차를 끊든 비행기를 끊든 기차는 괜찮겠지? 이번에 비행기는 괜찮겠지?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번에 그 한미일이 해상 합동훈련했고 G20 아세안 여기 가서는 중국 욕하고 러시아 욕하고 북한 욕하고 미국이나 일본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면서 타겟이 돼버린 바로 그자 미국 일본의 꼭두각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멍청한 자 전쟁을 부추기고 지혜로운 자 평화를 일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 아, 나 진짜. 북한은 지금 핵은 다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 만든 핵을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이냐. 그거 연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덕분 아닙니까? 이거 다 윤석열 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발사한 화성 17형이 이제 북한에서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실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착으로만 치면은 한 5,000km 정도 나갔다고 하지만 그 발사 각도를 조금만 조정하면 15,000km까지 갈 수 있는 정도의 실험을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확인을 못한 건 그러니까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재진입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로 실험을 성공한 건지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 북한의 주장대로면 이미 다 완성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 무기 전문가들이 군사 전문가들이 이제 최소 북한이 한 20기 정도에서 많게는 60기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러니까는 쏘아 올릴 때 ICBM에 쏘아 올 건지 SLBM에 쏘을 건지 그러니까 그 운반체만 다른 거지 결국에는 핵탄두 자체는 개발한 게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진짜 걱정이 되는 거죠. 원래는 그게 대한민국을 목표로 만든 무기가 아니었는데 지금 윤석열이 그걸 대한민국 쪽으로 쏘도록 지금 계속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치겠다, 진짜. 아, 그러니까 이찍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요. 이미 북한한테는 만렙으로 제재가 들어가 있는데 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윤석열이가 북한을 자꾸 자극해가지고 핵실험하게끔 만드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절박한 측면도 있을 거예요. 예. 경제 제재 때문에. 근데 윤석열이 그 자리에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그 자리에 대체를 하면 그래도 북한은 뭔가 기대가 있고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미국, 일본 앞잡이가 돼가지고 나서가지고 뭐 제재하겠다 뭐 최고의 뭐 제재를 하겠다 그러는데 방법이 없다니까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 안 하는데 북한에 대해서 또 뭘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다고. 하나도 몰라. 이제는 내가 모른다고 보고요. 자, 그래서 우리 집회 때 나왔던 구호가 이거잖아요. 퇴진이 평화다. 굉장히 저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전국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진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또 우리 조국 집회 때 뵀던 백금열 선생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뱃노래 이런 거 같이 할 때는 진짜 판소리 장관이었습니다. 하시던. 네. 그분 이제 그때도 집회 올라갔다는 이유로 좀 탄압받고 막 예, 지금도 그랬었거든요. 고생하고 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와주시고 네. 좋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그 국면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시잖아요. 6.25 때 우리가 6.25 교육을 받은 건 뭐 탱크가 밀고 들어오고 뭐 북한군이 뭐 시민들 학살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2022년에 전쟁이 난다면 그런 식으로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카카오 그 불통 사태 때 한번 겪어본 것처럼 카카오 시스템 하나만 단절이 돼도 우리 생활이 엄청 불편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저 국제적인 비난을 받으면서 자기들 항상 하는 말대로 그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발전소 몇 군데, 그 송전탑 몇 개만 이렇게 없애버리면 서울 전체가 정전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을 약속된 시간 내에 끝내야 돼서 제가 화제를 바꾸면은 악플 다는 어떤 새끼는 내가 화제를 바꾼다 그러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윤석열 공격을 못하도록 푸나님이 화제를 바꾼다 이 얘기인 건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모자란 애들이 방송 너무 많이 들어와.
꺼져 이 새끼들아. 악플을 달아도 희한하게 다는데. 내가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일부 의제 마지막은 못해요. 말이 길어져가지고.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하면서 씨. 어쨌건 대통령직 윤석열에게는 되게 버거운 자리다. 그것만 알려드릴게요. 엄청 버거운 자리. 이번에 그 SNS 보니까 되게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 뭐냐면 그거 말고요. 윤석열한테는 엄청 버거운 자리. 이거 자세히 한번 봐봐요. 대통령은 당신 같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라와 국민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속히 내려와 속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작게 점처럼 보이는 저 윤석열이. 국민들이 보기엔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자는. 잣도 아니군요. 뭐 잣도 아닌 거죠, 정말. 이번에 G20 갔을 때 저 그림과 비슷한 장면이 맞아. 하나 있었잖아요. 진짜. 5명 그 정상끼리 이제 사진 찍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지 펄럭. 윤석열 바지가 펄럭이는 그 장면 네. 진짜 좀 눈물 날 것 같았어요. 맞아요. 속상하죠. 네. 네. 내가 작심하고 한마디 할게요.